청춘의 독서 유시민. 21세기 문명의 예언서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21세기 문명의 예언서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의 이름을 중국 중학교 사회교과에서 처음 보았다. 자유론이라는 책 제목도 함께였다. 1979년에 문고판으로 읽었는데 이렇다 할 느낌은 없었다. 비슷한 때에 읽은 공산당 선언과 딴판이었다. 대체로 옳은 말 같은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유론에서 밀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에는 이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게 다였다. 사회를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대한민국은 연성 파시즘 체제였다. 원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권좌에 머무를 수 있는 대통령이 논리의 힘과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군대, 경찰, 정보기관, 검찰, 법원의 물리적 강제력으로 통치한 사회였다. 미리 이야기한 자유는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책의 어느 한 문장도 현실에 통하지 않았다. 정부와 언론은 자유 타령을 했지만 그것은 반공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았다. 자유주의 자임을 자처하는 지식인들은 군사 독재를 용인했다. 사회적 불평등을 외면했고 공직사회와 기업의 부정부패를 모른 척했다. 미래 철학은 팔자 좋은 유럽 지식인의 신선 노름으로 보였다. 가슴이 뛸 이유가 없었다. 그런 책을 인생의 책으로 꼽는 날이 오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2020년 여름 유튜브 도서 비평 방송 알릴리오 북스를 시작했다. 첫 해에 자유론을 올렸다. 40여 년 동안 여러 판본으로 읽으면서 번역이 만족스럽지 않아 내 스타일로 번역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곤 했다. 이 글의 인용물은 정치철학자 김만권 선생의 번역서 존 스튜어트 밀 지음 김만권 온김 자유론 책세상 2025년에서 가져왔다. 그런데 번역문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발췌 요약했다. 되도록 많은 내용을 소개하려고 그렇게 했다. 출판사와 표지 디자인이 똑같은 서병훈 선생의 번역을 함께 참고했다. 그는 미래 저서를 여럿 번역했고 연구서도 낸 정치 철학자다. 두 분의 번역은 문장 스타일은 다르지만 모두 훌륭하다고 본다. 개인 독립 선언. 자유론을 다르게 평가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내 생각이 적지 않게 달라졌다. 한국 사회도 대통령이 만사를 결정하고 명령하는 수직적 병영 사회에서 많이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수평적 광장 사회로 진화했다. 세계 질서와 인류 문명도 바뀌었다. 파시즘의 유행이 지나갔고 사회주의 실험도 끝났다. 미래 철학을 구현하는 정치 체제가 인류 문명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21세기에도 읽을 가치가 있는 19세기의 과학책과 인문학책을 하나씩 고르라면 내 선택은 다연 종의 기형과 자유론이다. 두 책 모두 1859년에 세상에 나왔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이 지나간 뒤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검열하겠다고 한 계엄 포고령 1호를 비평해야 할 것 같아서 자유론을 다시 읽었다. 자유주의 철학의 요체를 온화하고 격조 높은 문장으로 정리한 철학 교과서임을 새삼 확인했다. 촘촘하고 일관성 있는 논리를 감상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 바탕에 놓인 인생 철학을 음미하는 게 더 즐거웠다. 다음 문장을 보라. 미래 인생론이다. 내가 자유론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다. 읽을수록 맛이 난다. 번역본 그대로가 아니라 논지가 분명 드러나도록 발췌 요약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관습을 따르지 않을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자.
현재 관습에 어긋나는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은 새로운 관습이 될 수 있다. 더 나은 행위 방식을 찾을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이유만으로 관습을 무시하는 독자적 행동을 장려하자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으로 우월한 사람만 자기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 또한 아니다. 만인이 단 한 사람이나 소수의 방식에 따라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스스로 설계한 삶은 그 자체로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가장 적합하다. 인간은 양이 아니다. 양도 완전히 다 똑같지 않다. 스스로 설계한 삶은 그 자체로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적합하다. 이것은 철학적 개인 독립이다. 선언이다. 밀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게 다였던 건 아니다. 자유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최고의 가치이기도 하다. 나는 이 견해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저마다 원하는 삶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믿는다. 원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국적과 고향과 부모 형제를 선택한 이유도 없다. 우리는 온갖 것을 운명으로 받아 안고 세상에 나온다. 주어진 사명 같은 건 없다. 정해진 의미도 없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세상에 살러 왔다. 원하는 삶을 옳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길이다.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남의 방식을 따라 살 필요는 없다. 얼마나 멋진 생각인가. 자유론에서 밀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단 하나의 질문을 다루었다. 질문과 대답 둘 모두 누구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명료하다.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 경우 정당한가? 밀은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자유론을 다 읽었다고 주장해도 큰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떤 사람의 행동 자유에 개입하는 것은 자기 보호가 목적일 때만 정당하다. 따라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닌 한 문명사회의 구성원에게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모두 부당하다. 물리적이든 도덕적이든 그 사람 자신의 이익은 정당한 근거일 수 없다. 그에게 더 이로운 일이라서 그가 더 행복해질 거이라서 남들이 현명하고 옳은 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행복, 남들이 볼 때는 옳은 일은 충고하거나 설득하거나 권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무엇인가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합당한 이유는 아니다. 남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한 행동이라야 정당하게 제재할 수 있다. 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타인과 관련된 행동뿐이다. 오직 본인 자신만 관련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 몫이다. 자기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관한 주권은 각자의 것이다. 세계 최강국 최고지신 밀은 타고난 천재였다. 어려서 인문학 영재였고 나이 들어서는 세계 최강 국가의 최고 지식인이었다. 영국이 19세기 세계 최강 국가였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그러나 최고 지식인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최고라는 수식어가 천박하다는 걸 안다. 그래도 그것 말고는 미리 보여준 지성의 폭과 깊이를 표현할 수 없어서 썼다.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 밀은 어린 시절에 공리주의 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창시자 제레미 벤담이 아버지의 서재를 드나든 절친이었으니 그럴만했다. 벤담은 겨우 15살 먹은 밀한테 자신의 원고를 교정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맡겼다. 공리주의 철학 공리에 따르면 인간은 쾌락과 고통 또는 효용과 비효용이라는 주인을 섬긴다.
모든 회귀의 목적은 쾌락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쾌락과 고통은 주관적이다. 무엇이 쾌락이고 고통인지는 개인이 각자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만 한다. 남이 대신하거나 사회가 결정할 수 없다. 예컨대 책을 읽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쾌락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고통일 수 있다. 산을 오르거나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다. 모든 쾌락은 평등하다. 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훌륭하다거나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 또한 사람 따라 다르다. 그러니 법률로든 관습으로든 여론으로든 개인에게 무엇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금지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하든 다 허용해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사회적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에 잘 드러나 있다. 1806년 런던에서 제임스 밀과 해리엇 밀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그는 3살에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해 헤로도토스 역사부터 플라톤의 대화까지 고대 그리스 고전을 섭렵했다. 18살에 라틴어 공부에 착수해 고대 로마의 역사서와 철학서를 두루 읽었다. 청소년기엔 독일과 프랑스를 익혔고 알렉시 드 도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와 오기스트 콩트 실증 철학 강의를 포함해 당대 지식인 사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책을 빠짐없이 읽고 비평했다. 밀의 자서전은 정말 독특하다. 언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슨 이슈에 대해 어떤 신문이나 잡지에 어떤 주장을 하는 비평을 기고했는지, 무슨 책을 어떻게 썼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고 글을 쓴 이야기뿐이다. 지성사의 자취를 남긴 18세기와 19세기 유럽의 지식인이 거의 다 나온다. 유일한 예외는 카를 마르크스다. 그때 마르크스는 런던의 정보당국가 소수의 공산주의자들만 아는 무명 인사여서 미리 몰랐던 것 같다.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다. 역사학자, 철학자, 경제학자였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집에서 공부했다. 영국 국교를 승인하고 싶지 않아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포기했다. 같이 놀 친구 하나도 없이 5 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밀은 그리스, 로마 고전부터 유클리드 기하학과 뉴턴의 물리학을 거쳐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과 제레미 벤담의 철학까지 고전과 당대 학문을 혼자 공부하고 연구했다. 10살이 되기 전에 촌농물을 썼고 15살에 신문 비평 기고를 시작했다. 아버지 찬스로 벤담 말고 데이비드 리카도, 장 바티스트세와 같은 경제학자와 교류했고 생시몽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자를 만났다. 32살에 출간한 첫 책 벤담론에 이어 논리학 체계, 정치 경제학 원리, 자유로움, 대의정부론, 공리주의, 여성의 예속 등을 썼다.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과 사회주의는 세상을 떠난 뒤에 나왔다.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비평이나 정치 팸플릿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공부만 하지 않았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 만드는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했다. 자취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했다. 자유주의자로서 사회주의자의 지향과 이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남자였지만 여성 해방에 관심을 쏟았다. 지식으로서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 사람이 독서와 학습을 통해 사회적 환경과 경험의 제약을 넘어 보편적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공산주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랬던 것처럼 자유주의 존 스튜어트 밀도 19세기 유럽 버전의 강남 좌파였다. 밀이 자유론에서 펼친 이야기. 자유론은 철학 에세이다. 두껍지 않다. 난해한 단어가 별로 없다.
없다. 전문가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독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영국 지식인들은 다 알았던 역사의 사건과 인물을 소상한 설명 없이 거론한 것이 걸림돌일 수는 있다.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일일이 정보를 검색해야 하겠지만 번역자의 주석을 살피는 정도로 넘어가도 큰 지장은 없다. 완독할 여유가 없는 독자가 있을지 몰라서 자유론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말 그대로 간략한 소개일 뿐이다. 미래 격조 있는 문장과 정밀한 논리를 제대로 맛보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제1장 머리말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다. 공리주의 철학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사회가 어떤 경우 개인의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지 묻고 대답했다. 대답은 앞에서 소개했다. 그런데 밀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해서는 안 되는 자유의 기본 영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속하는 자유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자유를 행사한다고 해서 타인을 부당하게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밀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 실천, 자유, 이론,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의 의견과 감정의 절대적 자유를 포함한다. 의견을 표현하고 출판할 자유는 똑같은 이유로 생각의 자유에 분리할 수 없다. 둘째는 취향을 즐기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자유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개성에 따라 설계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리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어리석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타인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셋째, 결사의 자유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또는 속아서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성인은 어떤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뭉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자유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정부 형태가 어떠하든 자유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 첫째,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 실천, 이론,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절대적 자유를 포함한다. 의견을 표현하고 출판한 자유는 똑같은 이유로 생각의 자유에서 분리할 수 없다. 주제 취향을 즐기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자유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개성에 따라 설계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리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어리석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타인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셋째, 결사의 자유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또 속아서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성인은 어떤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뭉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자유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정부 형태가 어떠하든 자유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 결사의 자유. 여기서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생각과 감정은 그 사람만의 것이다. 표현하지 않으면 남이 알지 못한다. 사회가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글이나 말로, 행동으로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그것을 표현하면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이들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 사회가 알게 된다. 이것을 억압하면 절대적 양심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 삶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자유를 해치게 된다.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의 문명국가의 헌법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불가침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다. 밀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조심하자. 밀 혼자만 또는 밀이 최초로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존 로크와 장자크 루소를 비롯한 선각자들의 철학을 계승해 더 높은 수준에 올렸을 따름이다.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신념을 극단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밝혔다. 아래 문장은 나는 외워두고 싶다.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입을 틀어막는 권력자와 그런 권력자를 추종하는 이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권력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것과 똑같이 부당하다. 누구나 궁극적 진리를 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밀은 소크라테스와 예수에 대한 사형 선고부터 영국 법원이 기독교를 모욕하는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어떤 남자한테 징역형을 선고한 1857년 사건까지 역사의 크고 작은 사건을 불러댔다. 그렇다.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범한다. 어떤 시점에서 어떤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진리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려면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를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터무니없고 여기는 전에까지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첫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진리일 수 있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전제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침묵을 강요당한 견해가 틀렸다고 해도 진리를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어떤 주제든 통설이나 다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거의 없다. 대립하는 의견의 충돌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에 다가설 수 없다. 셋째, 통설이 온전한 진리라 하더라도 진지하게 시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합리적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의 편견처럼 받아들일 것이다. 넷째, 그럴 경우 그 주장은 독단적 구호로 전락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제3장 행복의 요소로서 개별성에서는 기독교와 관습의 지배를 비판했다. 최고계층에서 최하계층까지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관습에 얽매여 자신만의 의견이 없이 자신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산다고 지적했다. 자유의지를 죄악으로 간주하고 복종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한 칼뱅주의 이론과 색다름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 분위기를 질타했다. 밀은 인간의 본성을 개별성으로 규정했다. 종교와 관습의 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본성에 따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속이 뜨끔하다면 자신이 잘못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타인에 관한 문제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난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이 내 성격과 기질에 맞는가? 나의 내면에 있는 무엇이 훌륭하고 고귀한 것을 만들어내는가? 대신 이런 질문을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지위에 맞는가? 신분과 재산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하는가? 더 나쁘게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나보다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하나? 그들은 관습에 얽매여 산다. 재미로 하는 일에 수능이 먼저다. 타인의 행위를 따라한다. 독특한 취향이나 색다른 행동을 범죄 피하듯 한다. 자신의 본성을 외면하다가 본성 자체를 잃어버린다. 인간적 능력이 시들고 메말라 욕망과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된다. 자신만의 의견과 감정 없이 산다. 이를 본간의 본성의 바람직한 상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위와 한계에 대하여 에서 전적으로 개인의 몫으로 인정해야 할 영역과 사회가 정당하게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했다. 어른으로서는 될 것 같아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분류였다. 밀은 개별성에 관한 문제는 개인에게 맡기고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있는 문제는 사회의 관여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그 전제는 무엇이 자신에게 좋거나 나쁜지 개인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중 한 걸음 물러서기도 했지만 자유론을 쓸 때까지 밀은 철두철미한 공리주의자였다. 공리주의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자신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서도 사회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귀착한다. 예컨대 마약, 음주, 도박, 성매매 같은 것도 강제나 속임수가 개입된 경우가 아니면 사회가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가 교육이나 독서활동을 진행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뇌과학과 진화생물학이 발전하면 극단적 공리주의는 설 자리를 잃었다. 오늘날 우리는 안다. 인간의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계산기가 아니라는 것을.
자연이 진화를 통해 부여한 생물학적 본성이 무의식 영역에서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우리의 뇌는 쾌락과 고통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영역에서 패턴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인간 속기 쉬운 동물이다. 언제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좋고 무엇이 나쁜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다. 사람 마약이나 술의 효용을 과대평가한다. 중독되면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고 평가할 능력을 잃고 의존하게 된다. 교육과 독서의 효용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해군이 찾아들 가능성은 실제보다 높게, 불행이 덮칠 위험은 낮게 본다. 오늘의 쾌락을 내일의 쾌락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 독극물,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미르 시대에는 누구도 호모사피엔스가 그런 종인지 몰랐다. 자유로운 종이 기형과 같은 때 나왔다. 자유론을 쓸 때 밀은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다. 인간의 본성과 능력과 한계를 어찌 다 알았겠는가. 게다가 국가 권력과 종교 관습이 인간의 개별성을 억누른 시대였다. 밀은 금주법, 도박 규제, 일요일 휴무제도, 모르모느 일부 다처제 등 당시 사회의 여러 쟁점을 다루면서 개별성의 영역에 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구체적 이슈에 대해서는 밀과 생각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견해는 개인의 몫과 사회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주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사회의 권한은 어디부터인가? 개인 자신의 이해가 걸린 것은 개별성에, 사회의 이해가 걸린 것은 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사회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과 공존하기 위해 일정한 행동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첫째, 명시적인 법, 규정이나 암묵적 합의에 따라 개인 권리로 인정하는 특정한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둘째, 사회와 시민을 침략이나 범죄에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기 몫과 노력과 인색을 분담해야 된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한테 사회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라서도 강제할 권한이 있다. 셋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이르지 않았다 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경우 여론을 힘으로 그런 행동을 비난할 수 있다. 어느 누구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그 순간 사회가 그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개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결과를 감수하여 법적, 사회적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5장 현실 적용에서 밀은 당대의 이슈에 자신의 이론을 적용했다. 독극물 판매, 도박 금지령, 노예계약, 결혼과 이혼, 국가교육, 공무원 임용시험, 구빈법 같은 문제였다. 그 중에서 자유주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낸 견해를 소개한다. 밀은 보편적 의무교육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획일적 통제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모든 사람이 일정 기준까지 교육을 받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자명한 원칙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신을 위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자녀와 사회에 대한 죄악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국가는 교육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맡겨놓는다. 부모가 의무를 이해하도록 강제하자는 말은 다들 듣기 싫어한다. 보편 교육을 강제할 의무를 인정할 경우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정부가 스스로 교육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고 가난한 아이들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충분하다. 교육을 정부 국가의 손에 맡기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 국가교육은 사람을 틀에 넣어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고 왕이든 성직자든 귀족이든 기성세의
때의 다수파든 지배 권력이 그 틀을 결정한다. 국가 교육이 성공할수록 대중의 정신을 확실하게 장악해 신체에 대한 지배로 번질 위험이 커진다. 국가가 운영해야 하는 교육이 꼭 있어야 한다면 시범적으로 다른 교육 방식이 발전하도록 자극할 목적으로 경쟁하는 여러 교육 체제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는데 그쳐야 한다. 2015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정역사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다. 역사학자를 좌파가 장악했고 민간 출판사의 검정 역사 교과서도 모두 좌편향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생방송 토론을 준비하면서 또 자유론을 읽었다. 미래 논리를 무기로 삼아 토론했다. 2024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포고령 1호로 언론 검열과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를 명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면서 미리 말한 자유의 기본 영역을 말살하려 한 것이다. 그는 영업의 자유를 옹호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절대적 진리인 양 숭배했다는데 미래 자유로는 제목만 알았을 뿐 읽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 권한다. 우리 헌법의 토대를 이루는 자유주의 철학 교과서를 일독해 보시라. 배움은 너무 늦는 법이 없다. 자유론의 공동저자 해리엇 테일러 밀. 자유론은 존 스튜어트 밀이 썼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자는 다른 주장을 했다. 자유론을 집필한 경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1854년 자유론의 주제를 구상하고 짧은 에세이를 썼다. 1855년 1월로 여행 때 책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내 책 가운데 그만큼 주의 깊게 구성하고 철저히 수정한 것은 없다. 원고를 늘 곁에 두고 모든 문장을 읽고 읽으며 숙고하고 비판하고 음미했다. 남유럽에서 지내려고 계획했던 1858년 겨울 마지막 수정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몽펠리에로 향하는 도중 아비뇽의 갑작스런 폐출혈 발작으로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불행으로 그 힘만 꺾이고 말았다. 나는 대부분 그녀의 업적인 자유론을 출판해서 영전에 바치는 일에 가장 먼저 마음을 썼다. 사상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나 요소가 그녀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 책의 사고 양식 전체는 명백히 그녀의 것이다. 공동저자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자유론을 그녀가 사망한 다음 해 나왔다. 둘째, 이름이 해리엇, 그녀는 미리 아내였다. 사람들은 미리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의 역할을 과장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진실은 알 수 없다. 해리엇이 밀에게 자유론의 핵심 아이디어와 논리를 제공했을 뿐이었다. 밀은 자유론에 대해도 같은 이야기를 적었다. 나는 밀을 믿었다. 해리엇을 공동저자로 인정한다. 큰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인데 그 정도 보답은 해야지 않겠는가.